위원을 지내시고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 대변인 정치분과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맹지대 초빙 교수로 계시고 저스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가 있습니다. 의원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를 받은 이동국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1시간 반 동안 2부 세미나를 제가 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앞서 있었던 세션이 아주 굉장히 참 교육적인 그런 세션이었고 이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께서 굉장히 참 능률적으로 교육적으로 회의를 사회를 봐주셔서 제가 과연 그 흉내를 잘 낼 수 있을지 굉장히 마음속으로 캥기는 바가 있습니다. 또 사실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사회를 맡겨주셔서 대단히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7사람 가운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장자니까 교통순사 노릇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뜻으로 저한테 이 어려운 임무를 맡겨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좀 잘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세션에서 해야 될 일은 앞에 있었던 그 제1회의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에 이 여러 가지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진단적 차원에서 아주 굉장히 내용이 풍부한 그런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이 2차 제2회의는 제1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잘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어떤 그 의견들을 한번 모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제2회의에는 제 왼쪽으로 국방부 차관을 지내시고 지금 이북 5도 위원장 겸 평안남도지사로 수고하시는 박영욱 박사, 그 다음에 통일부 차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청와대 의전수석을 역임하시고 지금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석우 선생, 그리고 오늘 이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장 최정철 박사, 이렇게 토론에 참가해 주시고, 제 왼쪽으로는 현대경제연구원장으로 또 대한상공회에서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주현 선생,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수고하시고 계시는 박찬봉 박사, 그리고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이고 외교통상부의 국제안보대사로 활약하고 계시는 이정민 박사, 이렇게 6분이 제2회의에 토론자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2회의는 제1회의와는 달리 어떤 주제를 설정해서 주제별로 발제가 있고 토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6분이 같은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1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진단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 대처를 하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최선의 대처를 해가지고, 아까 앞에 회의에서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김태호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안함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형식은 라운드 테이블 형식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앉아있는 상태로 보든지
그렇게 라운드 테이블식으로 주고받는 식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제가 정해서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한 분이 한 5분 정도의 시간 가지고 우선 일종의 발제 삼아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올바르게 대처하지 안 하든지 간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함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위복의 상황으로 이것을 전환시켜 나갈 수 있었는지 하는 데 대한 대안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숨에 돌고 여기서 내주신 의견을 토대로 해서 6분이 또 한 바퀴 돌아가면서 같은 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 시간이 아마 20분 내지 30분 남을 테니까 플로어에서 또 이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좀 참여하시도록 이렇게 해볼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만 하나의 멍석을 까는 심정으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천안함 사건은 많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전화위복의 호기를 가져다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46분의 6명의 고귀한 젊은 생명을 잃기는 했지만은, 이 북한이 이 사건을 도발함으로 해서 사실은 남북관계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 남북관계의 어떤 근본을 오히려 선의 방향으로, 선순환의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조성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좀 그러한 차원에서 반드시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이 천안함 사건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국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불신 문제에 대해서 제1회 때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천안함 사건 이후에 이것이 마침 그 직후에 6.2 지방선거가 있었고, 6.2 지방선거에 이 천안함 사건이 어떻게 투영돼서 어떻게 가령 이것이 선거에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갖게 해줬던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는 이 정부 여당이 이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주장을 촉발시켰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6.2 지방선거의 진행 상황을 돌이켜보면은 정부 여당은 이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거의 이용을 못했고, 야당이 오히려 이걸 정치적으로 120% 이용을 해서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논점을 가지고 유권자들을 압박해서 이것이 선거에 상당한 임팩을 주는 그런 양상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 천안함 사건의 본질이 많이 훼손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사실은 의문마저 갖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오늘 이제 토론 과정에서 이 말씀이 나오려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부 여당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각계 우리 모두가 어떤 점을 사실 반성을 해야 될지 하는 점에 대해서도 토론 과정에서 좋은 의견들이 나오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해서 토론의 하나의 멍석을 깔아드리고, 순서는 제 왼쪽으로 옛날 좌의정, 참 우의정해서 좌쪽을 우리가 먼저 훑는 것이 우리 도양적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앉은 박영옥 차관을 시작으로 해서 김서구 차관, 그 다음에 최종철 박사,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제 왼쪽에 김주현 선생, 박찬봉 선생, 그리고 이정민 박사 순서로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분 전후의 시간을 가지고 우선 제1 발언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